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7월 들어 첫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의 권노갑, 정대철 등 상임 고문단 여러분들과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168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핵심 당직자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교체할 수 없는가, 이 단계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후쿠시마 사태가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해서 한 장외 집회에서 그러니까 최극단의 사태로까지 몰아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데 골몰하다 보니까 계속 강경한 쪽으로 나가서 이것을 국제사회와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이재명 열렬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중도층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민망할 정도로 최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건 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라고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총독이다, 그 다음에 방사능 폭탄이다, 30년 뒤에도 안전해야 지금 그걸 허용할 수 있다라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다. 그러나 그 말의 주체가 이재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방탄에 골몰하는 사람이 아닌 대한 지도자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말. 그러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상임 고문단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게 전통 야당의 맥을 이어오는 민주당이 신익희, 조병옥 장면 이래의 이 민주당, 어떻든 이 맥을 이어왔는데 이런 야당 지도자가 역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이선 후퇴시키고 비상대책기구가 됐든지 조기 전당대회가 됐든지 누구를 세워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사법 리스크도 덜하거나 없을 것이고 더 깨끗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을 지도한다면 훨씬 국민의 설득력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 당이 당황할지도 모른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우리가 똥물은 마실지언정 후쿠시마 물을 마실 수 없다 하는 이제 최극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사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학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그 농도를 희석시켰다. 예를 들면 방사능 검정 지수로 인용되고 있는 세슘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되는 처리수가 무관할 것이다. 방사능과는 그걸 견뎌낼 만큼 무관한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고 있고, 그런데도 자관 이 과학성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을 돌팔이라 그러고, 그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반기를 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앞세워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똥물 발언까지 나왔다. 과학성을 무시했다. 둘째는 국제기구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IAEA가 아직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현 상태로서 2011년에 폭파 당시에 오염수, 우리가 뉴스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아주 어마어마한 탱크가 수십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희석시켜서 내보내는데 국제기구인 IAEA가 그것도 11개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한국까지 참가하고 있는 11개국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내린 그 결론을 아마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추정 아래 미리 IAEA는 일본과 결탁했고, 그 결탁한 일본과 용산은 일본 총독부고 윤석열은 일본하고 결탁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권위, 그 다음에 국제연대도 완전히 무시하는 기반 위에서 폭주하고 있다. 자관 이 사태를 반일 프레임에 얹었어요. 반일 프레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일 프레임에 걸어갖고 일본을 비난하고 일본 놈들을 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이 일본과 결탁했다 그러면 상당한 지지표가 민주당으로 몰릴 수 있다 하는 것도 오늘의 현실인데, 이건 참말로 이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일. 지금 죽창가를 든 거 아닙니까? 죽창가를 들자. 유명한 조국 전 장관의 말, 죽창가를 지금 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국제연합에 제소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내는데, 이거 조금 소리가 죽은 것 같아요. 국제연합 총회에? 국제연합 무슨 산하기관에?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그 유출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그걸 결의해달라? 그걸 어디다 제소한다는 겁니까? 한다면 결국은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IAEA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권위나 질서까지도 대한민국의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덤벼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늘 아침 현재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강경 지도부 인사들은 중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55기의 원전을 운용하면서 이게 산동반도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그 산동반도하고 인천하고 직선 거리가 150km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평소에 원전도 그걸 시키기 위해서 해소를 일정 부분 사용하기 마련이에요. 거기에서 유출되는 것을 분석한 결과 세슘 함량이 후쿠시마에서 유출되고 있는 세슘 그 함량보다 더 50배가 더 많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원전이 110기까지 늘어날 뿐 아니라 중국이 공업화 과정, 그리고 세계의 공장 과정을 40년 동안 겪는 동안에 중국의 동해안밖에 없으니까 해안이, 그걸로 모든 공장의 폐기물이 그냥 무제한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 우리로서는 황해가 거의 쓰레기, 중국의 쓰레기 투기장화하고 있고, 거기에 방사능 오염도 심각한 지경에 있고, 중국이 IAEA의 예비검사도 거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지금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그래, 민주당 말대로 방사능 폭탄이 섞여 있는 후쿠시마 이게 오염수가 배출된다고 합시다. 유출되면 그것이 한국에 도달하는 데는 저 알류산 열도를 거쳐서 알래스카 해안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 해안을 통해서 미국 해안과 멕시코 해안을 통해서 쭉 남태평양 쪽으로 해서 필리핀 가까이로 해갖고 대만 근처에서 한반도에 오는데 4년 내지 5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차 피해자가 그러니까 미국이 되는데, 그 미국이 국제기구로 존중하고 국제연대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 11개 국가 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야당이 이렇게 벌떼처럼 IAEA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핵폭탄을 그냥 퍼붓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야당밖에 없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상태로 볼 때 국제적 수치에 해당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벌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를 야당이 정쟁의 도구화 한 것은 명백한 일이고, 야당이라고 하지만 좁혀서 얘기하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거의 결심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로 기소된 것도 곧 재판이 시작될 단계에 있고 나머지 여러 사건도 곧 기소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외람된 얘기지만 죽기 알면 살기로 후쿠시마 사태를 그냥 악어가 먹이를 물듯이 꽉 물었어. 무슨 말이든지 한다. 그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의 항일 방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일본 총리 관저는 그 관저에서 집무실이니까 일본 총리 집무실 앞에서 데모를 하겠다. 안민석 의원 같은 이는 신속히 대규모로 보내야 된다.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 관력, 국제 권위, 국제 기구 이 모든 걸 무시한 한국 야당의 어떤 적나라한 아주 볼썽사나운 국격을 실추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좀 참아라. 좀 참아라. 그 일은 참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상행 고문단, 권노갑, 정대철 고문 등 상행 고문단 168명 국회의원 어저께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둘째로 민주당의 쇄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 요 말은 민주당의 눈높이라는 게 이재명의 눈높이지요. 이재명의 눈높이에 맞는 비상대책기구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앞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아마도 후쿠시마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세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에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고문까지 이렇게 나선 마당이니까 원로 고문단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회의원 168명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휘봉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를 대체해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지휘봉을 잡고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똥물을 마시지 후쿠시마 물을 못 마신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물고기를 못 먹는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사태와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이렇게 새몰이가 한국 이회 정치를 망가뜨리고 타협 없이 되고 여야가 격돌하게 되고 대통령을 일본 총독이라고 몰아세우고 급기야는 작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인해서 중간에 후쿠시마 사태로 이게 갈등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정치가 난장판 되고 하는 그 꼭지점에 이재명이가 있다. 오래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야당의 뿌리를 생각해야 돼요. 야당의 뿌리. 그러니까 54년 호훈동지회가 이제 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달아서 시작한 그 민주당이 그 뿌리가 중간에 YSDJ의 결별로 다소 이렇게 이완 현상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걸 이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구냐? 신익희, 장면, 조병욱, 그 다음에 정일영, 박순천 이런 이들이 이 민주당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 이런 야당 대표가 없었어요. 이런 야당 대표. 유석 조병욱 박사가 당 대표를 할 때는 유명한 금언을 남겼죠. 1.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 친박기라는 얘기고 국제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야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는 야당이 된다.
이게 지금도 유언처럼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S도 거치고 DJ도 거치는 사이에 이건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 이후에 어찌된 셈인지 노무현 이후에 특히 이 문재인 이후에 그리고 이재명이 등장한 이후에 그 원초적인 그 민주당을 이렇게 창당했던 그 어른들의 정신이라 그럴까 교훈 또는 유훈은 흔적 없이 가버리고 오늘 이 개판이 되어버렸다. 똥물 말을까지 나와버렸다. 이런 야당을 그 어른들이 지화해서 들었을 때 어떤 신경이 들었겠냐. 한 번쯤은 반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문단의 그 구성원인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그 고문단에 이게 과거에 민주투쟁에 혁혁한 희생을 한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168명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저 이런 견해에 동의할 분이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